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4월 11일 일요일입니다. HLB 영상을 줄인 이분들과 함께 하고요. HLB는 현재 3거래일 동안, 4거래일 동안 일봉상에서는 이제 하방의 경직한 모습이 보일 그러한 상황에 있고, 우선은 참 HLB에 대해서는 매일 영상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HLB와 HLB 제약 또 생명과학은 참 영상할 것이 많습니다. 까도 양파 껍질처럼 많이 나옵니다. 칼티에 대한 이러한 공부, 메리스모에 대한 것이 계속 영상을 하려고 했는데, 또 며칠 전에 더벨에서의 진양곤 회장의 행보,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의 투자. 사실은 넥스트 사이언스는 두 자녀가 지분을 어느 정도 또 보유하고, 최근 며칠 전에는 둘째 딸이 또 지난해 12월부터 많지는 않지만 2만 주 정도를 또 추가 매입하는 그러한 내용도 나왔죠. 또 영상에서 다뤄봤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양권 회장이 한마디를 하자면, 이제는 선택과 집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양권 회장께 욕심은 그만 내려놓고 선택과 집중에 좀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고 본다라면, 지난 4일 전에 더벨의 기사에서 나왔는데요. 진양군 HLB 회장은 2018년도 사재를 들여서 넥스트 사이언스, 지금의 넥스트 사이언스, 당시에는 동원입니다. 투자를 진행을 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과거 HLB 생명과학의 탄생과 아주 유사를 하는 상황이죠. 올해 진 회장은 본인이 전액 출자에 설립한 컨설팅 회사로부터, 진양곤 회장은 2005년, 6년부터 컨설팅 회사로부터 이렇게 하이셀을 통해서 HLB를 또 인수를 하게 되고 시작이 됐던 거죠. 이제 증시에 입문한 지 13년째 정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로부터 확보했던 넥스트 사이언스의 메자닌에 대한 콜옵션 행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지분율을 높일 계획이다라고 더벨에서는 이렇게 기사화했습니다. 일부에선 넥스트 사이언스를 통해서 제2의 HLB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지배구조와 사업 방향은 HLB의 성장 도식이 보여지기도 한다. 메자닌을 활용한 지분의 확보, 비바이오 사업을 통한 매출 구조의 완성, 자금 조달을 통한 바이오 역량 강화로 요약되는 부분이다. 진 회장이 넥스트 사이언스, 당시 동원의 지배구조의 전면에 나타난 시기는 2018년부터 2018년 하반기 탄광업체였던 동원, 그리고 HLB의 구명종을 전담을 했던 HLB, 그러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 리보세라님의 현재 위치까지 왔죠. 에너지 솔루션, HLB 생명과학, 에너지 솔루션으로 해가지고 현재 HLB 생명과학을 또 탄생시켰고, 어쨌든 동원이 단행한 1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특수 목적 회사 그랑프리 1호 조합이 단독으로 참여했고, 그랑프리 1호 조합의 최대 출자자는 코로키였고, 코로키는 또 진 회장이 100% 출자해서 설립한 컨설팅 회사였습니다. 진양군 회장 컨설팅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껏까지 대략 15년간에 걸쳐서 성장을 일궈왔었죠.
진 회장은 토원의 기존의 최대 주주의 엑시트 빠져나가는 조건으로 경영권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토원의 최대 주주 원영식 W홀딩스 컴퍼니 회장 이 원영식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본금으로 해서 어떤 주식을 저가 매입을 하고 네이버에 치시면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원영식 회장 등은 보유 주식을 체리힐 투자조합과 WJ 컨소시엄 등에 매각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경영권은 3자 배정 유증으로 가세한 그랑프리 1호 조합에 넘겨집니다. 진 회장은 이후 코로키를 통해 보유하던 주식을 큰 폭의 할인율이 적용된 주식 양수도 계약을 통해서 개인 지분을 만들었고 돈이 탄광업황 쇠락과 잦은 최대 주주 손바뀜을 겪으며 부실화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인수대금 규모는 코로키가 투자한 금액 100억 원의 절반 48억 원에 인수를 하고 진 회장은 기존 개인 지분의 3.5%의 코로키의 매자닌 확보로 해서 2020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분율은 8%까지 올리게 되고 그렇게 지분 과정에서 20만 주 전환에 대한 추가 콜옵션도 체결하고 콜옵션 권리는 올해 하반기를 부여받으면서 이것을 행사하면 진 회장은 특수관계 최근에 또 둘째 달도 2만 주 정도를 또 지분을 늘렸고 그래서 특수관계인에 포함시켜서 이제 올해 하반기 8.57%로 지분을 상승을 시킵니다. 이 같은 딜 구조는 진 회장 HLB 지분을 확보하는 그러한 2007년, 2008년의 과정과 닮았다. 진 회장은 본인 그리고 자녀 특수관계가 지배하는 법인 그 당시 하이셀을 활용해서 HLB 지배력 확보에 성공하고 2008년 하이셀은 HLB의 모태 현대 라이프보트 인수에 나섰는데 지분 확보 과정에서 자기 자본의 600%에 육박하는 400억 원 규모의 사채를 발행한 바 있고 이를 통해서 장악을 하게 되죠. 진 회장은 넥스트 사이언스의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에 적극적인 신사업 발굴과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현재 넥스트 사이언스는 2개 단디바이오와 나노젠에 또 투자를 하고 있죠. HLB의 상장 유지를 위해서 매출을 담당하던 구명정과 파이프 사업은 넥스트 사이언스 안에서 음료, 유통, 그리고 인테리어 사업 등으로 대치한 모습,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죠. HLB는 핵심 파이프 라인이자 항암 신약, 파이프라인인데 여기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랬네요. 파이프라인이자 항암시약 리보세라닙을 앞세워서 성장했고 넥스트 사이언스는 단디바이오 그리고 베트남 법인의 나노젠을 보유한 파이프라인 가운데 포스트 리보세라닙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단디바이오와 나노젠에 대한 접근은 차이가 있는데 넥스트 사이언스는 단디바이오의 경우 박영민 대표의 경영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반면에 그리고 단디바이오에는 두 대표가 함께 하죠. 박영민하고 김종원 이렇게요. 그리고 나노젠의 경우에 추가적인 투자 등으로 지배력을 함께 높이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의 행보는 나노젠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한편 종속회사 편입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밝힌 바 있고 나노젠은 현재 베트남 정부에서 대단히 밀어주는 회사이고 5월이면 어느 정도의 코로나 백신에 대한 결과물도 또 나온다라고 그러죠. 과거에 HLB가 미국의 엘레바의 테라퓨틱스의 지분을 매집하며 종속회사 편입에 성공하면서 리보세라닙에 대한 글로벌 권리를 확보한 그러한 유래와 전례와 유사합니다.
그러면 차후에 이 나노젠을 통해 넥스트 사이언스를 통해서 나노젠을 이렇게 엘레바처럼 종속회사로 편입하는 그러한 전략 기대해 볼 만도 하고요. 나노젠은 현재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에 돌입했고 본격적인 자금 마련에 현재 나선 상태. 넥스트 사이언스에 대해서 이 나노젠의 지분은 대략 어느 정도였었죠? 10% 정도보다 조금 안 된 9.7%로 우리가 알고 있죠. 작년 나노젠의 추가 투자를 단행한 것도 지배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의 일환으로 보이고, 넥스트 사이언스는 1,300만 달러, 약 148억 원을 들여 호난 나노젠 회장 등의 구주를 매입했고, 이 건을 합쳐서 넥스트 사이언스는 나노젠에 총 2,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35억 원을 현재 투자, 보유 지분은 9.7%가 이렇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와 같죠. 단디바이오와 나노젠에 넥스트 사이언스가 투자를 하고요. 단디바이오에서는 대략 54.11%를 넥스트 사이언스가 지배를 하고 있고요. 대주주로 있고요. 대표이사는 박영민 그리고 김종원 있고, 김종원은 또 넥스트 사이언스의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최근 넥스트 사이언스에는 둘째 딸이 2만 주 이상을 지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넥스트 사이언스의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 진양곤 회장은 8.57%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여기에 8.57%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8.57% 이렇게 정도요. 넥스트 사이언스는 단디바이오의 54%의 지분, 나노젠은 9.7%. 결국에 진양곤 회장이 좌지우지 뒤에서 있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모습이요. 이제는 선택과 집중으로 그만 좀 욕심을 버리고 이제 HLB와 리보세라닙 NDA라든지 또 임상 미국 학회 등의 임상에서의 보다 더 나은 성과물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끝없이 욕심이 과해서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전부 소홀해지기 마련이죠. 이제는 정말로 진양곤 회장의 횡보는 과거 2018년에서 올해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나노젠 정도의 지배력 구조 정도만 마무리 짓고 이제는 그만 베리스모 테라피우티스, 이뮤노미 또는 엘레바, 넥스트 사이언스를 통한 나노젠 이제는 좀 정리 좀 하고 집중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 주주분들도 이렇게 목소리를 한번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집중 좀 하라. 그러한 시기가 이제는 HLB에 도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무상증자로 건으로 주식수가 2배가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유동성 자원으로서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고 이 저점보다는 높여진 35,700원의 형성이 됐고요. HLB 생명과학 역시나 같은 모습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이런 걸 우리는 쌍바닥, 짝꿍둥이다 이렇게 하죠. 이때는 다 아시다시피 두 기자에 의한 상황, 그 두 기자는 증선위에 또는 금융위에 적절한 지금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잊지 않고 반드시 회사 차원에서 이 두 기자는 응징해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좀 지나면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저는 절대 그런 부분은 잊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억력은 대단히 좋아요. 어쨌건 HLB 생명과학 이 고점을 통하고 저점 다시 해서 턴하는 모습 이러면서 한번 예상을 어느 정도 하면 이와 같은 희망사항이죠.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주가의 모습이 나오기를 우리 주주분들과 함께 희망하는 상황이고요. HLB 제약 부분은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고 이렇게 해서 하방 경직이 된 모습이네요. 이 세 종목의 올해의 성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기대하고
하고 진 회장 CEO의 두 답 체제로 진행되고 있죠. 김동건 CEO와 함께. 미국은 김동건 CEO, 국내에서 전체적인 부분은 또 진 회장이 하는데 이제 진 회장만 집중 정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의 수급 상황도 한번 들여다보면요. 외국인이 5만 주 정도를 5만 8천 주 정도 팔았고 HLB 생명과학은 9,700주 이제 정도 어느 정도 기관들의 모습은 크게 두각을 보이지 않죠. 전체적으로 기관은 아직은 매도세에 임하는 것 같고 외국인은 이제 점차로 평균으로 바라보고요. 현재 외국인은 지분이 상당히 늘어난 상황이죠. 외국인 지분도 살펴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HLB 제약에 있어서는 15.73%, 1669만 주. 그리고 HLB 제약 6.87%, 646만 9천 주 하고요. HLB 제약은 27만 주, 조금 더 늘어난 모습이네요.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HLB의 대차 잔고도 한번 또 먼저 항상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는 공매도 세력을 맞이하게 되겠죠. HLB는 조금 1100만 주로 늘어났습니다. 22만 4천 주를 대차가 됐고요. 누가 그렇게 대차를 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국내의 증권에서도 17만 주를 최근 5일간을 차입을 했고 외국인은 40만 주를 외국인 투자자가 대여를 하고 차입 역시 고스란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 대여에 전화를 걸어서 해제해야 할 시기가 됐고요. 해제하는 방법은 최근에 비대면 상황으로서 증권사에 전화를 하게 되면 20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20분 정도 저는 20분 정도로 전화를 걸어서 계속 놓게 되면은 이렇게 1번, 2번 터치하지 않아도 이게 누군가요? 전화 받는 분, 상담원인가요? 상담원이 나올 때까지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20만 주주분들 주식 대여 해차에 주식 대여 해제에 동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상향이고 그리고 분봉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시장의 심리가 현재 시장은 완연하게 IT에서 제약 바이오 업종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HLB는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방 경직된 35,000원 정도 고점에서 10,000원 정도 하락한 35,000원 정도에서 머물렀으면 하는 바람 현재 그러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HLB 생명과학도 역시 하방 경직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11,000원 정도 이하, 1,500원이 최저점이었고 상당한 정도의 상당하게 이렇게 가격 조정이 보였죠. 15,000원에서 11,000원대까지를 보였고 HLB 제약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았죠. 18,500원에서 16,000원 정도, 2,500원 정도의 가격 조정. HLB와 HLB 제약의 생명과학에 비해서는 상당하게 적은 가격 조정이 보였고 어쨌건 HLB도 35,000원 정도에서 보이고 올해의 학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장이 좀 보여줬으면 여기 45,000원이라면 무상증자 전에 90,000원이기 때문에 언젠가 50,000원까지 갈지 시장을 잘 또 관찰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는 여전히 칼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장입니다. 진 회장은 다른 쪽 문어발식으로 투자를 더 그렇게 좀 더 성장성이 있는 곳에 자꾸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HLB는 마치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이렇게 집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우리 주주분들은 화가 나는 면이 있죠. 조금 더 믿어보고 그러한 주가의 부양 의지 등등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좀 더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힘내시기를 바란다는 메시지 남기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남은 오후 시간은 봄을 좀 만끽하면서 물론 거리두기 유지하시고요. 편안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